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그죠?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2021년을 생각을 하면 참 시장도 시장이지만 셀트한테는 참 힘든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1월달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 1월달에도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아무튼 힘든 그런 한 해였는데, 또 이민년 새해가 또 밝았으니까 호랑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우리 셀트리온이, 또 우리 셀트리온을 보유한 모든 분들이, 그죠? 아무튼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주가도 훨훨 날아가는 또, 그죠?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또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몇 개 드리려고 해요. 이걸 방송을 좀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이게 항상 저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부 이제 또 지인들도 그렇고, 연락을 주십니다. 이렇게. 또 이게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재 나오면 찾아서 보면은 또 그 악재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매일경제에서 똥을 또 한 무디기죠. 싹 싸네요, 이 자식들이. 그래서 이거 이따가 좀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런지, 왜 갑자기 또, 이게 휴일날, 쉬는 날, 그죠? 쉬는 날 나와서 이렇게 기사를 급하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연휴, 또 지난 1월 말도 그랬지만은, 미국 시장이 지금 3일 연속 지금 어떻게 보면 급등을 보여줬죠. 그죠? 거기에다가 아시아 증시, 오늘까지 일본도 좀 상승을 하면서 니케이도 4일 연속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이번 주 어쨌든 이제 목금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그죠?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상승으로 마감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설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600대 요 밑에서 월봉상으로 바닥을 쳤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나스닥도 저점 만들었다.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셀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일경제에서 이제 회계 부정 관련해서도 기사가 또 나왔네요. 그죠? 겁을 계속 주는 거죠. 근데 그게 겁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처음에야 그게 먹혔지만, 처음에 사실 먹혔잖아. 두 번째도 좀 먹혔고, 두 번째는 이제 먹히는 부분에서는 시장과 연동이 된 거예요. 경향 관련 부분에서는 시장이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연관이 되었고, 오늘은 요것도 이제 일부 애들도 이렇게 좀, 주가를 좀 하려고, 그죠? 상승을 좀 저지하려고. 왜? 미국 시장이 지금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 쉬는 연휴에. 일본도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 시장도 급등을 하면 당연히 셀트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한 번 딴지를 거는 거지 이게 셀트리온의 공부라고 이해. 근데 이제 매경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다는 게 왜 그런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자, 먼저 이제, 나스닥을 보십시오. 나스닥을 보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이 나스닥이 어쨌든 13,000포인트 때는 저점을 하긴 했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100% 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는 대바닥을 단기가 아니고 대바닥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무튼 간에 이 2021년도 2월달, 3월달, 또 그리고 이제 5월달 이 저점이니까 이게 크잖아요. 다른 쪽은 한 개씩이니까 쉽게 무너졌지만 여기는 세 개나, 그죠? 저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무너뜨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져도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걸 떠나서 또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게 이제 어쨌든 미국의 긴축, 그죠?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진압 리스크, 이 부분 자체를 그나마 이제 애플의 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쪽 애플 실적 발표 전에 테슬라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였지만은 오히려 주가가 그날 급락을 했죠.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신차 출시가 늦어진다. 근데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그죠? 주가들이 실적이 좋은,
주가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결국 실적 호조로 지금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의 급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올해도 미국 기업들은 실적은 나름 좋을 것이다. 우리 기업도 실적은 좋잖아.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주, 요즘 뭐 유가가 뭐 급등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은행주도 당연히 이제 기업에 또, 이쪽에 기업보다는 이쪽에 뭡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은행의 또 수익 구조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그 이제 미국이 중요한 정점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점, 그죠? 이제 16,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정점을 좀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아시아 증시나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이머징 쪽은 좀 좋아지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반등도 강하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락도 크게 하고 반등도 크게 하는 이런 현상들은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때가 있고요.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주가가 10년을 사실 올랐잖아요. 10년. 그죠? 10년, 11년, 12년째 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건 저는 조금 앞으로 좀 그러나 반대로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미중 간에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막 티격태격 하고 났지만 결국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국이 뭐 경기든 또 이런 부분이든 나빠지게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큰 항목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이 3일 연속, 그죠? 3일 연속 급등을 보여줬지만, 단기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또 14,500포인트대, 여기서 좀 저항을 받겠죠. 그럼 오늘 정도, 내일 정도에, 그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자, 다우는 이제 덜 빠졌죠.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뭐 급락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더 타격이 큰 쪽은 이제 기술주 쪽이니까. 그래서 다우도 지금 보시면 이 34,000대를 위협하지 않았잖아. 깨지, 뭐 장중에 깨긴 했으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듭,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가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 그러면 다우가 시장을 오히려 지킨다는 것은 나스닥도 크게 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우도 다우지만 니케이를 보면, 자, 니케이도 지금 우리가 오늘도 모르지만, 니케이가 지금, 4일 연속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니케이가. 그러니까 니케이도 뭐 이제 정치로, 사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600대, 5, 600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20일 입행이 이제 걸리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심한 상태에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어쨌든 급등의 모습으로 돌아섰다는 거. 그 부분에 먼저 선은,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긴축 부분,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실적 때는 뭐 지적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긴축 부분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곧바로 실적이 좋아하면서 복구를 했지만 이번에 실적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실적 부분이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뭐 이번 주 상승을 하면 이제 고점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은 어떤 주가 바닥을 쳤느냐 이게 중요한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으로 이제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정상적인 하락이었잖아요. 그죠? 주가가 막 급등락을 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제 정상적인 조정, 올라갈 때도 좀 정상적으로 급등이 아닌 좀, 약간 상승 쪽에 또 하락도 마찬가지로 좀 뭐 폭 자체가 변동이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의 시장의 조정을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또 실적은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본도 받고 자 우리 시장도 이제 이제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이런 식의 상승이었다면 자 우리 시장도 이번 주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그죠? 장중 미국 나스닥 선물이 어쨌든 뭐 상승을 또 약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급락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 시장도 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가장 급락했을 때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양봉을 만들면 또 그 시점이 바닥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봉상으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배열 또 대이격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어떻다 볼 수 있지만 월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월봉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2600대 또 2580, 90 그죠?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상 최고가 2017년도 18년도에 사상 최고가를 냈던 그 월봉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하락해도 어느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도 누구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장이 어쨌든 일봉으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장대 양봉을 내면서 바닥을 하긴 했으니까 장중에 뭐 2591포인트까지 빠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이제 다음 주에 주는데, 이번 주 주는데, 뭐 잘하면은 또 한 2800선 뭐 살짝 넘어가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대가 2800대 초반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2800대 초반. 미국이 만약에 다우가 나스닥이 21평을 일본의 21평을 터치하거나 돌파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럼 한 2800대 초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그죠? 충분히 상승력이 있어 보인다. 이게 낙폭 가대의 반등, 기술적 반등인데 가장 이제 약할 때도 기본적으로 한 21평까지는 가요.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강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60일. 그죠? 60일까지는 좀 시장이 강했다. 그러면 2,900대 초반이니까. 그럼 2,900대 초반까지 올려놓고 주가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는 뭐 확실하게 대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시장을 보는 이유는 물론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셀트가 그죠? 시장이 팽정하고 잘 나갈 때는 뭐 굳이 시장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셀트리온도 시장과 연동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물론 주가 올라갈 때 억지로 누르는 경향도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놈들이 그죠? 그냥 과감하게 악재를 내보내면서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어쨌든 오늘은 저지 성격의 악재를 그것도 그죠? 휴일날 시골로 안 갔는지 시골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서울시로도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재를 내보냈는데 그 악재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제가 금요일날 뭐 여러분들한테 요 일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그 방송을 내보냈지만은 자,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에 지금 좀 마음이 쪼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분식 해결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쪽 이제 그죠? 리스크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이어서 보면 뭐 그동안의 부분보다도 그동안에는 뭐 레키노나가 수출이 되냐는데 이런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난해 하다가 연말에 오면서 뭡니까 이제 그죠?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이제 마지막 레키노나 필요 없다 식으로 갔던 게 결국은 뭐예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였죠. 그때 주가가 2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빼트렸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레키노나 너들 많이 만들었는데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이잖아. 경구용 나왔으니까. 그거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주가 밀고 나서 주가를 그 다음에 뭡니까 올라가는 또 부분에서 계속 못 가게 머물게 했던 게 이제 이쪽 한겨레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분식 회계와 관련된 그죠? 그러니까 감리와 관련된 이 내용 거기서도 크게 먹히지 않았죠. 연말 오히려 주가가 뭐 좀 또 오르기도 했고 또 자사주 발표도 함으로써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번 더 어디를 통해서 경향신문을 통해서 이 분식과 관련된 또 이런 악재를 찌라시를 내보낸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하락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 단계 20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도 급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오늘 나온 오늘이죠. 오늘 나온 이제 이쪽에 그 매일경제 쪽의 이 내용은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제 당연히 뭐 정선이어서는 뭐 그때도 그랬지만은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죠? 연기된 게 아니고 뭐 기한상 뭐 2월 초에는 이제 정선이 상정을 할 것이다. 뭐 하겠죠. 9일날이 뭐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정도 그죠? 정선이 하겠죠. 이거를 뭐 4년 동안 끌어왔던 것이니까 5년째 이제 접어든 거잖아요. 5년째. 근데 이제 여기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면 이제 9일날 또 금융위 회의가 한 달에 2번씩 열리니까 수요일날 자 알려졌다. 저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19일 날인가 그때는요. 1월 19일이었나요? 그 연기되면서 다시 또 오버되었고. 내용이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다.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상장하기 위해서. 이건 그래서 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회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셀트리온의 자본금이나 영업이익 부분만 가지고도 기술 특례로 충분하게 상장될 수 있었다. 그죠? 응? 그럼 이걸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죠? 그래서 저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구죠. 그러니까 2000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재고 자산 부풀려서
그죠? 그러니까 부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장은, 그거 안 부풀려도 상장을 하는데, 그래서 인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고 나서, 2018년도인가요? 헬스케어의 판금 매각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218억. 이걸 어떻게, 왜, 매출로 잡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그동안 제가 뭐 합단 이건 계속 말씀드렸고,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도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제가 매경신명 들어놓고, 그죠? 매출 부분. 그때도 그 당시에 파트너사하고의 계약금, 임상 진행하면 이만큼, 임상 이상 진행하면 이만큼, 계약금을 툭툭 주는, 지금 한미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또 뭡니까, 레고캠이라든지, 최근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셀트리온은 이거는 그럼 매출 안 잡고, 그럼 이거는 뭘로 잡았어? 그냥 뭐, 영업, 왜 이익으로 잡을까요? 다른 애들은 영업, 그 매출로 다 잡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딴지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럼 뭐, 한미라든지 얘들도 다, 감리 위반이고 분식 위반이네. 그죠? 그렇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바이오 의약품. 시밀러, 그죠?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거 아니냐. 근데 이걸, 그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 왜 그대로 하느냐, 이거 아니냐. 감소했으면 감소해서 매출을 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회사에서는 계속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뭘로? 아니,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선진국에서, CGMP에 대한 품질 관리. 그죠?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의 그 당시에 이제 회계 감리, 그죠? 이쪽 부분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회사들은 그러면 뭐 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 상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서 1년 동안 감리 다 틀고 상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국 그러면 공인회계사들은 그럼 어디 뭐 바보들입니까? 이걸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끌고 왔을까? 예를들어 마땅하지 않죠. 이게 5년 기간이 지나니까, 그죠? 5년 기간, 그러니까 5년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3월달이 만기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죠? 그러니까 22년 3월까지 제재 여부를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지금 뭐 거래 정지가 되니 뭐 분식 해결이 되니 그러면 한미나 이쪽 다 시켜야 되고요. 그럼 바이오 산업 다시 재정비 박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규정이 있겠어요. 그죠? 왜?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이런 걸 해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삼성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삼성은 이쪽에 얘들이 다 하는데, 바이오젠이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상장이 어떠니, 폐지가 어떠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걸 느꼈어요. 참, 이놈들. 이 기사 내보내는 이유가, 그죠?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 그렇잖아요? 뭐겠어요? 미국 시장 3일 동안 급등했으니까 셀트 올라갈까봐 또, 자, 이제 어쨌든 한 달 안에 끝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걱정하니까 항상 최악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뒤에, 이거 이제 보세요. 2월 2일 날 이놈들이 오늘 같은 날 출근해가지고 하고 앉았어. 참 답답한 인물들이죠. 이거 똑바로 안 나왔구나. FM대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안에 그거에 이거, 그죠? 저번에 218억. 저번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회사에서는 옆에도 주주들 드리는 글에 나왔잖아요. 그죠? 회사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찌라시, 자, 여기 찌라시, 과거 이거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식회계. 유럽, 인정 한 달 앞두고 왜 지분을 매각하느냐, 세장 이거잖아요. 공매도, 주식담보대출, 분식회계, 판매도 안 된 재고자산, 분식회계 혐의 있나? 판매도 안 되는 재고자산. 그때 판매는 안 됐어요. 근데 그 판매 안 된 게 뭐예요? 지금 한미나 기술 수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트너사들한테 임상 일상 끝나면 이만큼 계약금을 내시오. 임상 이상은 이만큼 내시오. 마지막으로 허가 나오고 판매 시작되면 계약금 전부 내시오. 그렇게 계약을 해놨으니까 셀트에 매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니까, 그럼 니들이 팔아먹으세요. 이제 니들이 미리 계약금 냈으니까, 다른 애들은 안 주고. 그래서
파트너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트너사는 이제 뭡니까? 그죠? 셀트의 직판 체제를 돌리고 있는 거 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오늘 매일, 제가 이 말씀에 매일경제신문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는 바닥을 치고 딱 나왔거든요. 이게 금요일 날이니까. 그 이후에는 저점 찍고 나서부터 주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매일경제에서 내서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경제에서 그죠? 이거 보니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서, 당연히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그래서 수급을 금요일날 그때 했잖아. 자,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계속 분식회계, 올 1월 달도 마찬가지로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거래정지 되니, 뭐, 상장 폐지가 되니, 제가 머리를 가서 헤딩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제 올해 호랑이 해니까 좀 이제 좀 찐득하게 제가 용맹하게, 그죠? 딱 감추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죠? 이제 좀 초삭초삭 안 되고, 그렇게. 제가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요번 주 말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제가 꿈을 3번 꿨는데, 한 번은 좋은 꿈이었고, 그 다음에 꿈은 안 좋은 꿈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참 말을 못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수급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이 기업이, 시장에 주체들이 사는지 파는지, 또 이 기업이 이렇게 악재가 나왔는데 누가 사고 파는지, 악재가 당긴지, 그죠? 중장기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는 거야. 근데, 자, 외국인들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87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응? 1월 달에. 그죠? 그런데 1월 달에 분식회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분식회계 할 회사를 이렇게 사겠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셀트리온에 2013년부터 분식회계라고 그렇게 떠들고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죠? 주가 빼면서 떠들었는데 그때 테마색은 바보였나요? 그러면 테마색이 바보라서 지금도 7.5%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분식회계가 테마색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분식회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테마색 거 빼고요. 자, 외국인들이 87만 주예요. 이 외국인이 순수하게 샀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쇼크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지들은 지금 뭐예요? 뒤에서 떨어지는 개인들 물량 팔게 만들고, 자, 기관들이 127만 주예요. 기관 중에서 누구요? 연기금이에요. 그쵸? 연기금은 뭐죠? 연기금은 셀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고 최근에 셀터뿐만 아니라 악재만 나면 그냥 쭉 팔아요. 그런 주체들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드디어 뭐예요? 올 1월 14일 날 개인들이 62만 주를 매수를 했다가, 그죠?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부터 50 줄고 드디어 개인들이 4만 1000주 매도 들어왔었어요. 자, 기관들, 금융투자는 이제 시장이 좋으면 이쪽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타 법인 뭐예요? 자사주도 매수했지만 또 회사의 오너 대표들도 기대표든 뭐 또 누굽니까? 김대표든. 그죠? 자사주도 지금 30만 주 샀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분식회계라는 이런 부분을 누구의 언론의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공매도의 말을 믿을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또 뭐 걱정한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셀트가 비록 그죠? 우리한테 실망을 시켰지만 지금 이제 진단 키트가 됐든 또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앞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어디 뭐 나쁜 거 있습니까? 그죠?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거기다가 코로나에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그 기술력이 없으면 항체 치료제도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나마 1,500 벌었겠습니까? 진단키트 이거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었겠어요? 앞으로 1분기 이제 뭐 4분기 실적 2월달에 발표하면 뭐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 유프라이마, 셀트가 만든 바이오시밀러 다 퍼스트 무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그죠? 좀 그런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해 이제 잘 풀려나가기를 간곡하게 빌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승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